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11월 식품 보조 프로그램인 스냅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조지아 주민들이 생계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약 140만 명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중 64만 명 이상은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미드타운에 거주하는 스왈돈 에자드는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은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그녀는 매달 받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인 스냅 지원금에 의존해 식료품을 구입하며 간병인이 매주 직접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러나 에자드는 매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데 식품 지원이 끊기면 정말 불공평하다며 우리처럼 장애가 있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재개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정에서 스냅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한 예입니다. 전국적으로 4,200만 명 이상이 매달 식료품 구매를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연방 차원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나서 지원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제이시 세베스찬 사우스 풀턴 시의회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사우스 풀턴 파크웨이와 시더 그로브 로드 인근 린마크 웨이 6,000번지 인근에서 식품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바스찬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연방정부 상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제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존 문제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와니 씨가 주최한 할로윈 맞이 가족 축제인 디너 앤 어 부비가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타운센터 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커뮤니티 축제로 트릭 오 트릭과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게임, 푸드트럭과 디저트 부스, 그리고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오후 6시에는 코코, 8시에는 코렐라인이 각각 상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엘리정 닥터가 운영하는 토크투힐 상담센터가 부스로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사탕과 홍보용 토드백, 센터 소개 브로셔를 나눠주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정 원장은 마음의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며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상담센터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리타스 이탈리안 아이스 앤 커스타드, 카페 아미코, 플라넷 스무디, 멜로우 머쉬룸 등 타운센터 내 상점들이 트리고 트릿에 참여했으며 드래곤 컵바 코리안 푸드 트럭과 스위타쿨라 트릿 등 푸드 트럭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스와니 씨는 디너 앤 부비는 지역의 가족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중심의 문화 행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부설 냇가에 심은 나무 한국학교가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교생이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며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는 10월을 독도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독도 그림 그리기 대회, 우리 땅 독도, 독도 내 사랑, 오행시 짓기 등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독도 사랑이 담긴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연극부 창작 공연 독도야 독도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대본을 쓰고 연습하여 독도군, 이바다, 김항구, 박강치, 김일본, 예형 판사 등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독도 노래에 맞춘 무용과 태권도 공연, 성재경 미술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독도 모형 전시 작품이 이어지며 행사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김선희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독도의 의미를 배우고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이 후원하는 독도 교육주간은 2021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지난해에는 8개의 한글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도 모형 제작, 독도 경비대원에게 편지 쓰기, 독도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 협회와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가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됩니다. 지난 21일 열린 회동에는 김은호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 상임 고문, 미미 박 회장, 이종훈 통합협회 초대 회장 내정자, 이강하 회장,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 협회의 손영표 고문, 박재종 감사 등이 참석해 통합협회 명칭, 이사진 및 임원 거취, 초대 회장 선임, 협회 사무실 운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통합협회의 명칭을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로 최종 확정하고 초대 회장은 현재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훈 수석 부회장이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협회는 내년 1월 초대 회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하며 제1회 통합 트레이드 쇼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릴 예정입니다. 협회 사무실은 기존 두 협회의 사무실 중 초대 회장이 선택한 한 곳으로 일원화 하고 나머지 사무실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임원 및 이사진 구성 역시 내년 초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이강하 회장은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조지아가 뷰티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양 협회가 힘을 모아 조지아 뷰티 업계의 발전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미박 회장은 마음을 열고 통합이라는 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종훈 초대 회장 내정자도 그동안 각자의 협회가 단단히 성장해 왔다며 이제 하나로 합쳐져 더 강한 협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 협회의 박재종 감사는 지난 9년간 갈등으로 회원들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통합협회의 출범으로 조지아 한인 뷰티 업계가 더욱 단합된 힘을 발휘하며 미주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늘 11월 2일 주일 오전 11시 로렌스빌 본당에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10주년 기념 임직 예식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 일꾼들을 세우며 감사의 뜻을 더할 예정입니다. 2015년 11월 8일 창립된 애틀랜타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특히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10년 만에 2,000명 규모의 대형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5월 베델교회는 로렌스빌 85고속도로 115번 출구 인근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당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놀스 메트로 침례교회가 사용하던 예배당으로 약 24에이커 부지 위에 2,300석 규모의 본당과 1,000대 이상 수용 가능한 주차장, 대형 친교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131년 역사의 미국 교회를 매입해 예배 전통을 이어간 베델 교회는 한인 이민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신앙적 도약을 실현한 셈입니다. 이혜진 목사는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역사라며 이곳에서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며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델교회는 10주년을 기념해 11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8일 토요일 오후 7시, 9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아가파오 초청 특별 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다가올 시대를 향한 부흥과 선교의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7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